여러분 안녕하세요. 맘스토리입니다. 오늘은 프랑스 자수를 처음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매우 도움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럼 잠시 후에 프랑스 자수의 기본 재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랑스 자수를 직접 술을 놓아보기 전에 그래도 한 번쯤은 프랑스 자수란 무엇인가, 프랑스 자수의 역사와 유래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우리가 술을 놓으면서 아주 오래된 자수에 대한 역사를 알고 놓으면 좀 더 뜻깊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자수는 제가 정말 오래전에 술을 놓은 것인데요. 그래도 예쁘게 감상하시면서 프랑스 자수에 관한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세요. 큰 틀에서 볼 때 자수란 헝겊이나 가죽 등의 표면에 실이나 끈, 리본 등을 바늘 또는 바늘 모양의 도구를 꽂아가지고 술을 놓는 것이에요. 여기에 더해서 비즈나 스팽글, 진주 등을 자유로이 꿰매가는 방법도 자수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본을 이용해서 술을 놓으면 리본 자수가 되는 거고요. 색색의 자수실로 술을 놓으면 프랑스 자수가 되는 거예요. 자수실로 많이 사용하는 DMC 25번사라고 하는 자수실이 프랑스에서 제조를 했고요. 이 실을 워낙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프랑스 자수라고 불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서양 자수나 유럽 자수 정도로 불러야 적절하다고 해요. 서양 자수의 기원은 바느질 바늘의 발생과 거의 동시에 일어났다고 봅니다. 고대 이집트의 초기 왕조 시대의 유물에는 이미 비즈 자수가 보였으며 신왕조 시대의 유물에는 가구나 천막에도 자수를 놓았다고 합니다. 같은 무렵에 아시리아의 유물에서는 꼼꼼하게 수놓은 자수가 많이 발견되었다고 하고요. 이러한 기술들은 또 소아시아의 독자적인 자수를 낳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 그리스나 로마의 여성들에게 전달됩니다. 이렇듯 훌륭한 자수의 기술들은 수도원을 중심으로 발생한 중세 유럽 자수의 모체가 됩니다. 귀부인의 교양으로 간주될 만큼 황금기의 중세와는 달리 근대화가 되면서 쇠퇴 현상을 보였다고 해요. 다시 부활해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자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자, 그럼 프랑스 자수의 기본 재료에 대해서 바로 살펴볼게요. 꿀팁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늘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실이 필요합니다. 먼저 바늘부터 살펴볼게요. 바늘은 크게 두 가지를 추천드려요. 클로버 바늘은 대부분의 자수를 놓을 때 주로 사용이 될 거고요. 밀리너스 바늘은 바늘에 실을 감아서 표현할 때 아주 좋은 바늘입니다. 바늘에 보면 이렇게 번호가 써 있는데요. 숫자가 작아질수록 바늘이 커지는 것이고 당연히 바늘귀도 커지게 됩니다. 술을 놓을 때 자수의 스티치나 도안에 따라서 실의 가닥수가 바뀌거든요. 보통은 두세 겹을 가장 많이 쓰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한 겹을 쓰기도 하고 6겹 또는 그 이상을 쓰기도 합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하는 자수 시간에도 실의 가닥수가 계속 바뀔 거예요. 여기 보시면 7가지 호수의 바늘이 2개씩 총 14개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듯 실의 가닥수에 따라 다양한 호수의 바늘이 있어야 자수를 놓기에 편리합니다. 바늘 한번 꺼내 볼게요. 보통은 두세 가닥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5번을 꺼내 보겠습니다. 명암이나 색감을 아주 촘촘하게 나타내줘야 하는 명화작품이나 동물의 털을 매우 섬세하게 표현해줘야 하는 동물 자수에는요,
실을 한 겹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때는 바늘을 9호나 7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우분 피콧이나 스미르나 스티치를 이용해서 입체 자수를 나타낼 때는 실의 가닥수를 6개를 쓰기 때문에 그때는 굵은 바늘을 쓰시면 됩니다. 3번 바늘 쓰시면 되겠죠. 지금 화면에 바늘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이 바늘을 돌릴 건데요. 지금은 평평한 부분, 지금은 모서리 부분입니다. 바늘의 이 두 부분을 기억하고 계시면 여러 겹의 두꺼운 실을 바늘에 끼우기가 훨씬 수월해지거든요. 바늘에 실을 끼우는 법부터 어떻게 바늘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예쁘게 수가 놓이는 비법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알려드릴게요. 올바른 바늘의 선택은 적어도 실과 바늘의 지름이 같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바늘로 생긴 천의 구멍으로 실이 지나갈 때 실이 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밀리너스 바늘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밀리너스는 스트로라고도 하는데요. 밀리너, 즉 모자를 만드는 사람들이 쓴 바늘이라 밀리너스 바늘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저는 불리온 스티치를 이용해서 꽃잎을 술을 놓을 때 조금 통통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가장 굵은 바늘을 사용합니다. 숫자가 작을수록 굵은 바늘이기 때문에 주로 1호나 2호를 사용하는 거죠. 밀리너스 바늘은 허리가 길고 바늘의 구멍인 귀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굵기가 거의 일정합니다. 그래서 감아둔 실을 통과해서 바늘을 빼내기가 매우 쉬운 거죠. 불리온이나 캐스트온 스티치에 꼭 필요한 바늘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불리온 스티치로 장미꽃을 수놓았거나 세틴 스티치로 동그라미를 채워 넣은 것만 봐도 실력자를 알아볼 수 있다는 거요. 사실 아무 바늘이면 어때요? 집에 있는 바늘로 편하게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재료, 자수실로 넘어왔어요. 크게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 프랑스에서 제조한 DMC 25번 면사와 독일에서 제조한 앵커 25번 면사가 있습니다. 가는 실 6가닥이 한 홀로 이루어져서 나오고 8m 정도 감겨져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나오는 DMC 25번사는 촉감이 부드럽고요. 개인적인 저의 생각으로 색감이 살짝 광택이 나면서 화려합니다. 그리고 파스텔 톤의 색깔이 아주 곱게 나오는 실입니다. 독일에서 만든 앵커사도 전체적으로 톤이 다운되어 아주 차분한 색상을 지니고 있고요. 술을 놓았을 때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들꽃 자수에 아주 잘 어울리는 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화려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DMC 25번사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을 처음으로 구입하고 나서 여기 보이시죠? 아주 오래전엔 저도 이 작은 보빈에 감았는데요. 이젠 더 이상 이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단단하게 감겨있던 실을 풀어보면 화면상으로 구별이 될지 모르겠지만 타래로 그대로 있는 실과 이 보빈에 강하게 감겨있던 실의 포근함이 다릅니다. 보빈에 감겨있는 실을 조금 더 풀어볼게요. 저 나름대로 살살 감아둔 건데도 꺾임이 너무 심하죠. 이렇게 꺾임이 많은 실로 술을 놓으면 자수의 결을 방해하고 포근함이 적어집니다. 차라리 긴 막대 보빈을 이용하거나 상자나 지퍼백에 그대로 보관하는 걸 추천드려요. 여기 비슷한 색실들이 붙어 있죠. 이건 일부러 쓰기 편하도록 붙여 넣은 거예요.
색상을 어떻게 하면 더 예쁘게 매치할 수 있는지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위가 필요하고 네 번째로는 수틀이 필요합니다. 화면상에 보이는 가위는 가위 전체의 길이가 약 8cm 정도 하는 아주 작은 가위인데요. 손잡이 황금색이 너무 예쁘죠? 손잡이 디자인이 넓어서 잡기도 아주 편해요. 가위 날이 아주 작고 예리해서 섬세한 작업을 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수놓았던 실을 뜯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뜨개가 필요 없을 만큼 아주 유용합니다. 수틀 사이즈 먼저 재볼게요. 12cm 정도로 나오는데요. 원래는 11cm 정도의 수틀이었습니다. 수를 놓다 보면 수틀이 자꾸 헐거워지고 수틀을 이동하면서 수를 놓다 보면 자수가 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흰색의 바이어스나 마스킹 테이프를 감아서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저는 거즈를 감았고 사이즈가 그래서 커진 거고요. 나중에 이것도 다 알려드릴 거예요. 수틀의 종류에도 타원형의 길쭉한 모양도 있고요. 아주 작은 사이즈의 수틀도 있답니다. 이것도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약 8cm네요. 사이즈가 작아서 한 손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수 놓기가 아주 편리합니다. 액세서리나 작은 자수를 놓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커다란 수틀도 있습니다. 큰 작품을 할 때 아주 유용한 수틀입니다. 하지만 수틀이 클수록 오래 사용하면 손목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지지대가 있는 수틀에 고정해서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수틀은 천을 당겨주는 도구예요. 우리가 수를 놓는 동안 팽팽하게 원단을 고정해 주기 때문에 실의 장력을 우리가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수가 예쁘게 놓입니다. 수틀은 크기도 다양하지만 만든 재료도 다양해요. 플라스틱으로 만든 플라스틱 수틀, 고무 수틀, 팔각형의 액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수틀도 있는데요. 수를 놓아서 액자처럼 사용하셔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원목 수틀이 있는데요. 무게가 가벼워서 손목에 무리가 덜 가고요. 나사 부분의 퀄리티가 좋은 것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자수를 놓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장력을 고르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훌륭한 작품으로 수가 놓여지는데요. 계속해서 천을 팽팽하게 유지시켜 줘야 합니다. 이것은 요즘 제가 놓고 있는 십자수인데요. 자수틀이 팽팽하게 원단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수틀을 잡아줄 수 있는 어떤 지지대가 있다면 자수가 훨씬 더 즐거워질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 직선자가 필요하고요. 여섯 번째로는 모양자가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빵빵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름이 너무 재밌죠?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저렇게 불렀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이 모양자는 꼭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먼저 자를 살펴보면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졌잖아요. 단위의 치수가 음각으로 인쇄되어 있어서 지워질 염려가 없고요. 무엇보다 무게감이 있다 보니까 원단 위에 도안을 그릴 때 매우 안정감이 있습니다. 제도용 도구로 알려진 이 모양자는요, 꽃다발을 수놓는 분들에게 아주 유용합니다. 그려놓은 동그라미 안에 꽃잎을 수를 놓으면 일정한 크기로 수가 놓이게 되고 퀄리티 높은 자수가 탄생되는 거죠.
7번째로는 자수펜이 필요하고 8번째로는 원단이 필요합니다. 자수펜으로는 크게 수성펜과 열펜이 있는데요. 물에 지워지는 수성펜으로 파랑색과 갈색이 있습니다. 갈색은 제가 직접 써보니까 밝은 원단에는 특히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파랑색 수성펜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열에 지워지는 열펜인데요. 이거 생각보다 정말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수성펜은 물로 지워야 하기 때문에 수 놓은 곳에 물을 뿌려야 하고 그러면 포근함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저는 싫었거든요. 이 열펜은 케이스를 함께 구매한 게 아니고 리필10만 구매를 한 건데요. 케이스가 함께 있는 본품보다 리필 10만의 이 가격은 거의 5배 정도 저렴했어요. 리필 10만으로 도안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한번 어느 정도 힘을 받는지 볼게요. 원단에 도안을 그리는 것처럼 직접 대고 문질러 보았습니다. 이 정도면 전혀 무리 없습니다. 헤어드라이어에 뜨거운 바람으로도 지워지는 게 제일 좋아요. 수성펜이랑 열펜 이외에 좋은 펜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요. 여기 보이시죠? 하얀색 펜인데요. 우리가 쓰는 원단에는 짙은 색상의 원단도 있잖아요. 그때 이 흰색 펜을 쓰시면 됩니다. 열펜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공중에서 한번 흔들어 주세요. 그리고 흰색 열펜의 경우에는 원단에 그린 후에 조금 기다리셔야 흰색이 올라옵니다. 이 펜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요. 저절로 사라진다. 다림질과 일반 물에 즉각 지워진다. 그리고 사용하기 전에 버리는 천에 시도해 보아라. 뚜껑은 입으로 열면 안 되고 손으로 열어라. 이상입니다. 열펜을 다림질로 지우실 때는 주로 뒷면에서 다리시거나 앞면에서도 수놓은 곳을 피해가며 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자수의 재료 8번째, 원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수를 놓을 수 있는 원단은 정말 많은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천연 100% 원단을 좋아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원단은 면 100% 원단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이 원단은요. 100% 리넨 원단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원단이에요. 리넨 원단은요. 아마라는 식물 원료로 짜여져 있어서 자연과 가장 가까운 섬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친 듯 부드럽고 그리고 자연스럽고 아주 고급스러운 소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이는 이 원단은요. 100% 내추럴 리넨입니다. 손목에 무리가 없고 바늘이 쉽게 통과돼서 자수 초보자들에게 아주 좋은 원단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이트 원단도요. 100% 리넨 원단인데요. 직조가 좀 다르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원단은 아까 말씀드린 면 100%의 원단이고요. 그리고 이 원단은 리넨 원단보다 좀 뻣뻣한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탁이 용이하고 아주 실용적인 원단이에요. 원단을 구입할 때 보면은 20수 또는 30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숫자는 리넨 원단의 두께감을 말하는 건데요. 숫자가 커질수록 원단의 두께가 얇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수보다는 30수가 더 얇고 부드럽다는 것이죠. 수를 놓을 수 있는 원단에는 이렇게 망사처럼 아주 얇은 원단에도 수를 놓을 수 있습니다. 리넨 원단은 20수나 30수를 추천드려요. 실크나 울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거기에다가 벨벳이나 다른 재료들도 씁니다. 원단을 주로 구입해서 사용을 하지만
이렇듯 상품화되어 있는 제품을 사서 술을 놓기도 합니다. 술을 놓을 수 있는 여백을 찾아서 이 경우에는 위에 상단 부분에다가 꽃자수라든지 이니셜 자수를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축률이 심한 광목 원단은 반드시 워싱 처리된 것을 추천드립니다. 9번째로 필요한 재료에는 트레싱지와 먹지가 필요하고요. 마지막 10번째로 필요한 재료입니다. 먹지 전용 자수용 철필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반투명의 종이는 트레이싱 페이퍼인데요. 그림이나 도안을 옮겨 그릴 때 쓰는 종이로 누구나 쉽게 도안을 옮겨 그릴 수 있습니다. 페이퍼의 두께가 너무 두꺼우면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도안 옮기기가 너무 힘들고요. 너무 얇으면 도안을 옮기는 과정에서 잘 찢어집니다. 도안 위에 트레싱지를 올려놓고 도안을 옮기면 됩니다. 이 빨간색 종이는 초크 페이퍼라고 하는 먹지입니다. 먹지를 사용하는 방법은 원단 위에 먹지를 올려놓습니다. 이때 먹지의 광택이 나는 부분을 원단과 직접적으로 맞닿도록 놓아야 돼요. 그래야만 도안이 아주 선명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원단 위에 먹지를 올려놓고 먹지 위에는 아까 트레싱지 페이퍼에 도안 옮겼잖아요. 그것을 먹지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펜으로 꾹꾹 눌러서 도안을 옮겨주면 돼요. 그리고 이 먹지는 카본지의 먹지이기 때문에 잘 지워지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정색보다는 조금 더 연한 빨강색을 구입한 거고요. 저처럼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작품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도안이 지워지지 않고 오랫동안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카본지 빨간색 먹지를 추천드립니다. 검정색 먹지로 도안 그리면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니까 제가 카본지는 빨강색 추천드리는 거예요. 지워지는 먹지도 있습니다. 원단 전용으로 물에 지워지는 먹지인데요. 색상이 파스텔 톤으로 연해서 좋고요. 짙은 원단에도 쓸 수 있는 흰색과 노란색도 있습니다. 카본 먹지랑 수용성 먹지 모두 다 추천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10번째 재료입니다. 먹지 전용 자수용 철필인데요. 펜의 끝을 보면 숫자가 보이시죠? 각기 다른 사이즈로 되어 있어서 섬세한 선까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볼펜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잡았을 때 그립감도 아주 좋습니다. 추가로 보이는 이 펜도 먹지 전용으로 나온 펜인데요. 펜의 양쪽 끝부분을 한번 봐주세요. 동그랗게 볼 형태로 되어 있어서 도안이 그려진 종이나 트레싱지가 잘 찢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이러한 재료들을 모두 꼭 사야 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또 하나의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 보이시죠? 한국에는 집집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국민 볼펜입니다. 닷슨 볼펜이거든요. 눌러 볼게요. 저 바닥에 놓여 있는 먹지 전용 펜 대신 이 펜을 쓰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10가지의 자수의 기본 재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몇 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원단 전용 가위가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반드시 일반 가위와는 구별해서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접자 있으시면 아주 좋아요. 2개를 사시면 직각을 그릴 때 매우 유용합니다. 실리콘 골무 추천드리고요. 코와사 베이지색 중간 톤 1개는
꼭 구비해 놓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최종 정리 화면입니다. 첫 번째, 클로버 바늘, 밀리너스 바늘 필요하고요. 두 번째, DMC 25번사 필요합니다. 여기서 25번이라는 숫자는 실의 굵기를 말하고요. 저와 함께 하시면 많은 것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세 번째로는 자수용 작은 가위가 필요하고요. 이런 가위는 아주 섬세하게 잘리기 때문에 쪽가위나 땀따개가 필요 없습니다. 네 번째로는 프랑스 자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력을 유지해주는 수틀이 필요하고요. 소품을 만들 때 쓰는 가장 작은 수틀도 필요합니다. 작품의 크기에 따라 수틀의 크기도 변하겠지만 거즈가 감겨있는 수틀과 소품을 만드는 가장 작은 수틀 2개면 충분합니다. 수틀의 거즈를 어떻게 감는지와 장력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수틀에 원단을 끼우는지도 점차적으로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바늘에 실을 잘 끼우는 방법부터 다양한 스티치도 배울 겁니다. 다섯 번째로 직선자가 필요하고요. 시접자 2개도 함께 추천드렸습니다. 모양자 꼭 있으셔야 합니다. 꼭 구입해 주세요. 꽃자수 할 때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 모두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동그라미로만 구멍이 뚫려 있는 모양자도 좋지만 이왕이면 다양한 모양의 모양자도 함께 구매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프랑스 자수의 스티치를 배워 나갈 때 기존에 배웠던 스티치를 응용해서요. 작은 소품들도 만들 겁니다. 꿰매는 작업할 때 주로 쓸 거고 베이지 색상을 권했던 이유는 그 어떠한 색상과도 잘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주로 프랑스 자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프랑스 자수와 함께 리본 자수도 하고요. 인형과 인형 옷도 만듭니다. 7번째로는 원단에 도안을 그려줄 열펜과 수성펜 그리고 화이트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단에 도안을 그리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수성펜이나 열펜으로 원단 위에 직접 그리는 방법과 먹지에 대고 그리는 방법입니다. 8번째로는 원단인데요. 저는 100% 천연 재료를 추천드렸습니다. 특히 100%의 내추럴 리넨을 말씀드렸고요. 20에서 40수 사이의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천연 소재인 면이나 리넨, 특히 광목 같은 것은 물에 닿으면 수축을 하거든요. 그래서 워싱 처리된 제품을 구매하시는 것이 좋고요. 구매하셔서 직접 물 세탁을 먼저 하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세제는 넣지 않고요. 그냥 맹물에다가 한번 돌려주시는데요. 저는 울코스로 먼저 세탁을 합니다. 그리고 탈수를 하지 않습니다. 자연 건조를 한 다음에 다시 스프레이로 물을 뿌리면서 다림질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 은근히 귀찮은 작업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워싱 처리된 제품을 사는 것이 더 좋겠죠. 9번째, 트레이싱 페이퍼와 먹지입니다. 트레이싱 페이퍼는요, 반투명의 종이가 얇기 때문에 도안 그림이 비쳐 보이는 거잖아요. 그냥 흰 종이에 복사해서 그려도 됩니다. 먹지가 원단에 묻는 것을 방지해 주기 위해 휴지로 먹지를 몇 번 닦아내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원단 위에 먹지 올리고요. 그 위에 트레이싱 페이퍼를 올려놓습니다. 10번째로 말씀드렸던 자수용 철피를 이용해서
트레싱지에 그려 있는 도안을 그대로 옮겨 그리면 됩니다. 이때 철피를 꾹꾹 눌러서 그림을 그려줘야 합니다. 만약 흐릿한 부분은 수성펜으로 덧그려주면 됩니다.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모든 재료 10가지를 한 곳에 다 모아보았습니다. 예쁜 재료들 모두 장만하셔서요. 다음 자수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꼭 다시 올게요.